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는 한 달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25%를 한 달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가 불법 마약, 특히 펜타닐의 유입을 막기 위해 1만 명의 국가방위군으로 남부 국경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멕시코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멕시코의 고성능 무기 밀매를 막기 위한 미국의 조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3일 전화통화로 이 같은 결정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이용해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1.7% 하락했는데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연일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U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3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미국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은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성적 해결과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가 상업적 이익의 공격을 받으면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슐츠 총리는 필요한 경우 미국에 대한 자체 관세로 대응할 수 있지만 두 나라가 무역에 대한 합의를 찾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EU의 최대 무역 및 투자 파트너입니다. 2023년 유로스타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상품 무역에서 EU에 1,558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서비스 무역에서 1,104억 유로의 흑자로 상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외교정책 책임자인 카자 칼라스는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유럽과 미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한쪽에서 웃는 쪽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 선언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도쿄 증시는 3% 가까이 급락했고 중국 시장의 대리거래로 여겨지는 호주 벤치마크 지수도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의 닥스 지수가 1.8%, 프랑스의 CNC 지수 1.9%,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1.5% 각각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위안화,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화 모두 달러와 강세에 밀려 하락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 원유 수입의 주요 공급처인 가운데 미국 유가는 1% 이상 급등했고 휘발유 선물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의 측근들이 연간 5조 달러 규모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 관계자들이 연간 5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미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코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 31일 정부 효율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접근권을 획득한 인사에는 실리콘밸리 기업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의 톰 크라우스 CEO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형식상 재무부에 고용되었으며 신원조사와 기밀 취급 인가 절차를 걸쳐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스템을 직접 운영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며 정부 결제를 차단한 사례도 없는 상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와 측근들이 연방정부 예산 지출을 감시하고 필요시 제한할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 재무부와 정부효율부,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결제 시스템 접근권 부여에 반대했던 데이비드 레브릭 재무부 차관보가 사실상 해임된 직후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레브릭은 장관 대행을 맡았던 기간 동안 크라우스 CEO의 접근 요청을 거절했다가 휴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지난달 31일 돌연 퇴직했습니다. 그는 1989년부터 재무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재무부 결제 시스템은 연방정부의 연금, 세급, 환급,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며 수백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엄격한 통제 아래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상원재무위원회 소속 론 와이든 의원은 법을 무시하는 정치적 인물들이 이처럼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의 측근들이 미 연방정부 인사관리처를 장악해 일부 직원들의 전산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정부 인사관리처 시스템에는 정부 직원들의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주소, 급여 등급,
근속기간 등의 방대한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인기 언어에 한국어가 5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언어는 영어로 15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어, 힌디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팁스에 따르면 영어가 63개국에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98개국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월팁스는 전했습니다. 월팁스는 글로벌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로 동아시아 전역에서 영어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영어 능력 순위는 116개국 중 91위로 4년 전 38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2위는 그리스, 덴마크, 크로아티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인기에 힘입어 독일어가 차지했습니다. 영어에 비해서는 큰 차이로 뒤지지만 16개국에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로 꼽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15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로 전체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2021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의 국가에서 검색량이 급증하면서 이 수치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랍어는 전 세계적으로 6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며 2억 7,4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미국 등 10개국에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순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어에 대한 인기입니다. 한국어는 월팁스에 따르면 9개 국가에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로 5위에 랭크됐습니다. 주로 아시아 국가들로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인도, 몽골, 미얀마,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5개국, 일본어는 2개국에서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 전 세계적인 K-팝이나 K-드라마에 대한 인기로 한국어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만이 카카오와의 협력을 전격 발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창업자이자 CEO인 샘 올트먼이 워크숍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올트먼은 카카오와의 협력을 공식 발표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 AI는 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첫 한국 개발자 워크숍 빌더 랩을 개최합니다. 올트먼과 오픈 AI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비공개 워크숍으로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신형 AI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트먼은 이번 일정 중 카카오와의 협력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날 열리는 카카오 정신화 대표의 기자 간담회에도 깜짝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카카오는 오픈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공동 개발 및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트먼과 정신화 대표는 이미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올트먼은 삼성전자 경영진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분장과 회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재용 회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한 올트먼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도 만나 AI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워커힐 호텔에서 첫 만남을 가진 이후 같은 해 6월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오픈 AI 본사에서 재회해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한편 오픈 AI에는 올해 안에 한국 지사 설립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업은행과 국내 데이터 센터 개발 관련 금융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한국 내 AI 사업 확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양심도 타버린 걸까요? LA 대형 화재 산불을 찍으려고 날린 드론이 소방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드론을 날린 남성에게는 6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팰리세이드에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었던 비행기가 드론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드론 조종사는 자신이 드론을 안전하게 조종하지 못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연방 당국이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피의자인 피터 트립 아케만은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사는 그의 형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혐의 인정의 일환으로 그는 150시간의 산불 관련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비행기 손상에 대한 6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국에 따르면 아케만은 1월 9일 산타모니카에 있는 주차장 구조물에서 드론을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이 드론은 1.5마일 이상 날아가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으로 향했고 드론은 자취를 감췄으며 이후 드론은 2명의 소방관을 태운 슈퍼스쿠퍼 비행기와 충돌했습니다. 슈퍼스쿠퍼는 몇 초 만에 1,500갤런의 물을 퍼낼 수 있는 기종입니다. 산불은 1월 7일 시작돼 고급 주택가인 펄시백 팰리세이드를 휩쓴 바람에 최소 12명이 숨지고 약 8,000채의 가정집, 사업체 및 기타 건물들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드론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산불은 바람에 의해 확산되어 최소 36제곱마일 이상의 지역을 태웠습니다. 29일 기준으로 산불은 98% 진화됐습니다. 아케만의 변호사인 글렌 조나는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자신의 판단과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자를 이민세관 단속국이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은 9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28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 이민세관 단속국 RCE가 대한민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애틀란타 RCE에 의해 체포된 한국인 임현우 씨는 아동 음란물 소지 9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과 보호관차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불법 체류 중이던 한국인이 체포되면서 미국 내 한인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MBC는 백악관이 한국인을 특정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RCE의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을 공개하는 동시에 국적에 관계없이 위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신원도 함께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가 LA 다운타운 인근 프리웨이에서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일 LA 다운타운의 101번 프리웨이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이뉴스 LA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날 오전 다운타운 올베라 스트리트에 모였으며 LA 경찰국은 이를 허가받지 않는 시위로 규정했습니다. 시위대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수천 명에 달했고 시청까지 행진한 뒤 알라메다 스트리트 인근에서 프리웨이로 진입했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정오 직후 약 100명의 시위대가 101번 프리웨이 양방향 차선을 점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벽에 그래피티를 그리거나 차량을 훼손하는 모습도 온라인 영상으로 공유됐습니다. 이날 시위로 인해 프리웨이 통행이 차단되면서 다운타운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후 5시부터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그래미 시상식과 맞물려 교통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LA 도심은 극심한 혼잡을 겪었습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박서영 배우가 한인 이민자의 삶을 다룬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그녀의 연기를 극찬했습니다. 시카고 연극계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박서영 배우가 롱 크리스마스 디너에 이어 새로운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 박 배우가 공연하는 하트셀러는 아시아계 이민자의 삶의 이야기를 코믹하고 재미나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73년 추수 감사절입니다. 박서영 배우가 연기한 제이는 남편과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이민 온 지 오래된 루나보다는 영어 사용이 조금은 서툴러서 이러한 설정이 언어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박서영 배우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한국인이 사용하는 영어의 억양과 발음을 잘 살려내 한인 관객들에게도 공감대를 끌어냈습니다. 박서영 배우는 팔색조 매력의 소유자답게 이번 작품에서도 멋진 연기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박 배우의 작품 롱 크리스마스 디너에서는 우아한 연기를 선보였다면 이번 연극에서는 제인이라는 인물로 상당히 코믹스러운 모습을 펼쳤는데 표정과 동작만으로도 관객들에게 폭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시카고 유력 일간지인 시카고 트리뷴도 박서영의 연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박서영이 한국계 출신 배우로 이번 작품에서 코믹 연기에서도 재능 있는 모습을 보여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박서영 배우는 한국인 배우가 미국 무대에서 한국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은 여전히 드문 일입니다. 이는 미국 내 소수인종, 특히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계 미국인 작가 로이드 서의 더 하트셀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단비같이 소중하고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한국인 이민자 제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또한 박서영 배우는 공연을 보러 오셔서 함께 웃고 울고 마음을 나누며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 1일 시카고 하나센터. 한국의 명절 설날을 맞아 마련한 2025 설잔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무궁화 연장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연장자들과 시카고를 포함한 미 중서부 한인 입양아 협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복을 입어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장구,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이 마련되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는 30여 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자유의 몸이 된 앤드류 서 씨와 멜로디 김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하나센터 일과놀이 풍물단의 공연에 이어 드네코백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김인수 동포영사가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한복을 차려입은 한인 연장자들과 함께한 어린아이와 가족들은 세배를 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고 세뱃돈으로 복주머니를 전달받았습니다. 한인 연장자를 대표해 무궁화 아파트 최현자 회장이 덕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희망, 소망, 건강이 넘치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또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해진 달고나 게임도 즐기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네코백 사무총장은 한국의 명절 설 행사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기에 함께 모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So today we held our annual Lunar New Year celebration, and we had close to 150 people come to Hana Center, and it's really great to be able to gather together, celebrate Korean heritage, but also come together as a community during a time when we know that many people might be facing challenges or feeling worries or fear in the community. So we're so glad that everyone could come to celebrate today. 17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